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2분인데요. 여러분하고 바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4월에 꾸는 황소의 꿈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래는 황소의 꿈이 현실화된 4월인데 제목이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황소가 꾼 반도체와 바이오의 꿈이라는 주제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연말에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터치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이제 LG그룹주 그리고 자동차 그룹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3월 전후로 해서 LG그룹주 싹 정리하고 어제부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로 자동차도 정리하고 저희가 저기에 올 베팅 했죠. 반도체와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같이 한번 그러니까 저 박한샘은 실제 제가 매매한 것만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대표님은 혹시 지금 그럼 자동차나 LG그룹주 저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반도체에 올인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전주부터 해서 바이오에 3월 말 4월 초 전체적으로 또 풀베팅을 한 상태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원래 이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안 바뀌어요. 미쳐야 됩니다. 남들보다 비범하거나 또라이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쳐야 돼요. 남들 따라 흉내내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2023년 주식선생 박한샘의 딱 한 전략은 뭡니까?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상고 하죠. 일단은 이 상고가 9월달까지 이어질지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애매모호해요. 자, 그런데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애매모호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 제가 항상 한 얘기가 뭐예요? 종목으로 버는 거는 작게 버는 거다. 그런데 뭘로 버는 것은 크게 버는 거다? 그렇죠. 시장으로 버는 것은 크게 버는 거다. 여러분들께 항상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장에 베팅을 한 겁니다. 제가 반도체 업황을 보고 베팅한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6만원 깨졌을 때 베팅한 것도 마찬가지고 업황으로 보면 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어제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7788 눌러가면서 힘차게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오늘 잘 협조도 해주시고 해야 솔직하게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4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4월 달은 주식을 사는 달이다, 사지 않는다? 사는 달이 아니다. 4월 달은 뭐 하는 달이다? 그렇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종합주가지수 2350포인트 아래 2200포인트 전후에서 뿌려놓은 뭐를 거두는 달이에요? 수확을 거두는 달입니다. 계절적으로는 5월 달이나 이런 게 수확의 계절이 9월의 수확의 계절이겠지만 봄에 캐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은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장입니다. 왜?
실적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은 실적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비실적 장세입니다. 그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20 몇 년 만에 감산을 시작한 거, 24년인가 5년 만에.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마이너스로 1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 거. 근데 그것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잠깐 한번 숨 한번 고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종목이 좋다 이걸 사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내가 풀베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나는 언제 뛰어내릴 건지, 즉 언제 수익 실현하고 탈출할 건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달 오늘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선생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사라, 이거는 제가 어제도 11시 50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장세지만 지난주 말과 어제는 내일부터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들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나는 아직도 현금 들고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 뒤늦게 반도체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 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수익을 앞으로 얼마만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식선생 박한샘 이 시간에 과외선생의 시간이 오늘부로 3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것, 정확하게 어제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가 32회차였죠. 어제가 32회차였는데 어제 방송 주제가 반도체 급발진이 벚꽃이냐 매화냐. 매화라고 그랬습니까? 벚꽃이라고 그랬습니까? 벚꽃이라고 그랬죠. 벚꽃이에요. 매화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비가 한번 훅 지나가면 오늘처럼 벚꽃은 다 떨어져요. 이 비라는 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금리를 한 2번 내렸는데 실물 경기가 안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왔죠. 디플레이션이. 자, 여러분, 그래가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를 보고 자동차 쪽으로 내일장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자, 4월 달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수익률을 회수하러 가는 구간입니다. 4월에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 아니에요. 수익률을 회수하러 가는 계절이에요. 수익률을 회수하러. 예. 자, 여기 누군가 이분? 수원캐슬님. 1,000원짜리 주식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시가총액 1,000원짜리 산 적도 없고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방송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굳이 여기 계신 수많은 회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1,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셀트리온이 1,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뭐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방송에 방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하고는 아무 사정 없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지난주부터 우리는 지수, 시장이 벌어지는 수익률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언제 우리가 그동안 씨를 뿌린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회수할 건지, 특히 셀트리온 이제 언제 회수할 건지,
그리고 4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회수하러 가는 구간이에요. 4월 달은 바닥에서 싹싹 긁은 것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여러분들은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8만 원 미만에서 하이닉스를 저희가 집중 베팅을 했습니다. 2번 먹었네요, 이번 연도. 남들은 하이닉스를 다 욕하지만 지난번에 연말에 7만 5천 원 깨졌을 때 한 번 수익 회수, 부분 회수, 그다음 전체 회수. 이번에 8만 원 깨졌을 때 다시 또 배수, 부분 회수, 전체 회수. 그리고 엊그저께 급락 나왔을 때 다시 또 베팅. 이때는 제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달라고 말씀드렸죠. 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성이 있어 보이고 다각하게 됐기 때문에. 자, 뭐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꽤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6만 전자 이하에서 지금 이제 10%. 그렇지만 풀베팅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중 최고가까지. 자, 4월에는 그래서 종목을 사는 거는 아닙니다.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사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매수할 종목이 하나 있다. 그리고 매도할 종목이 하나 있다. 1+1. 벌써 많이 들은 거네. 그렇죠? 자, 지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실감이, 요럴 때 이제 종목에 대한, 제가 보니까 채팅창을 보니까 오늘 좀 어수선한데, 이제 주식은 매수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수하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중요한데, 저 박한샘은 지금 주식을 사는 계절입니까? 아니면 이제 언제 사과를 오늘 딸까? 내일 딸까? 이 딸기를 오늘 캐서 출하시킬까? 내일 따서 출하시킬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저는 어떤 주식을 사라고 별로 언급드릴 일이 없다. 주식은 언제 사라고 하는 거냐? 이때 사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지수 2200 깨졌을 때,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정확하게 이번 연도 제가 2번에 걸쳐서 하이닉스 매수 시점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고 사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의 포인트를 보고 산 거죠. 자, 여러분한테 약속드렸던 연말 연초에 약속드렸던 1월달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3일까지 약속드렸던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돌파. 욕 많이 먹었다. 그렇죠? 2500 돌파 나온다고 했는데 왜 종가상으로 돌파 안 나왔냐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 4분기에 2500포인트, 2, 4분기에 2650포인트.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시점에서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뭐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2500포인트나 돼서야 주식을 사려고 생각한다. 남들은 이미 20%, 30% 수익의 누적으로 가고 있는데, 즉 1억짜리 계좌가 1억 3천, 1억 4천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서야 나는 주식을 뭐 살 건가 고민한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물어보셔야 되느냐? 이 댓글창에서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더 가지고 가야 되느냐? 대표님, 하이닉스를 제가 그때 방송을 듣고 30% 혹은 삼성전자를 현금 50% 들고 있다가 내가 이것도 사지 못하고 올라간 주식도 사지 못하고 떨어진 주식도 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 방송 듣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삼성전자는 샀다. 그런데 지금 10% 수익 났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지금 이제 물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느 단계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이해되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효율적으로 저를 쓰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야 돼요. 최대한 저한테 뽑아먹어야 돼. 종목을 사야 될 때 뽑아먹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수익을 챙겨서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뽑아먹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이 저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모닝브리핑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종가가 최고가가 나왔다. 나스닥 시장도 종가가 최고가가 나오고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1% 빠졌다가,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좋다. 종가가 최고가고 장대 양봉이지만 상승은 없었다. 제자리 걸음이었다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 출발해서 똑같이 스탠앤푸어도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 종가는 최고가인데 제자리 걸음이다. 방향성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만 전체 틀로 보면,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상당히 밋밋한 시장이었다. 자, 여기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 사야 될 종목, 팔아야 될 종목. 자, 그래서 나스닥 100 종목을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틀간 시장이 안 열렸다가 8% 상승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이닉스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2% 이상 시가 상승하면 하이닉스는 무조건 때린다. 절반 때려놓고 출발한다. 대신에 잘 보세요. 스탠앤푸어 500으로 가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8% 올랐다. 웨스턴 디지털은 SSD, 소위 얘기해서 외장 하드 저장 장치라든가 스토리지, 즉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저장 장치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D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반도체가 8% 올라갔다는 것에 주목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미국이 포드 모터스가 3.16%, 포드 자동차, 그리고 캐터필러 3%,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3.3%. 특히 자동차와 건설 산업 분야가 올라갔는데, 특히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에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신 IRA 규정에 의해서 테슬라가 중국에 메가팩토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포드 자동차하고 GM 자동차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 미국이 60% 이상을 현대차한테도 전기차 신차 출시 2030년부터 그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데 미국에서 메가팩토리 공장을 증설한 게 아니라 중국 공장에 증설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의 전략적 동반자인 CATL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거니까. 그리고 저게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멕시코에다가 공장 차려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보조금 지원 받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당연히 오늘은 수익률 게임은 누구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시초가부터 급등 나온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우리 회원분들, 현금 갖고 있는 분들, 삼성 반도체하고 저거하고 지난주에 양쪽으로 포진해서 베팅하라고 그랬어요. 왜? 국제유가가 6% 급등 나왔으니까. 오늘 어떻게 할까요? 시초가부터 SK이노베이션이 5% 급등 나왔습니다. 현금 갖고 있다가 반도체하고 이쪽 베팅했던 회원분들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갖고 있는 회원분들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 열리기 전에. 동시호가에 보니까 5% 급등인데 이거 때려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물어보면 1대1 상담이지만 다수가 물어보는 경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SK이노베이션 시가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때려라. 수익 회수해라. 일주일간 15%, 10% 수익률이면 됐다. 1년 이상 됐잖아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뭐를 이동해라? 다 정리하지 말고 그 정도 정리해라.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남아있는 돈 갖고 다시 자동차. 어제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가 올라갔지 않느냐? 그러면 기아차, 현대차를 살 수도 있지만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예. 포드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 움직이다, 베팅해달라고 그랬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포드 자동차, 기아 자동차,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보고 기아 자동차, 현대차를 사도 되지만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의야, 명신산업, 세종공업, 화신, 성우하이텍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어제 반도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날이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도 지지난주 한 달 전부터 풀베팅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당연히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거죠. 일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다른 데로 또 이동시키고.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돌리는 거지. 100% 풀로 2200포인트, 2300포인트, 350포인트 풀로 베팅한 주식을 저희가 돌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먼저 급등 나온 주식은 다시 안 올라갔던 자동차 부품으로 최근에 빠졌던 거 다시 또 이제 애들이 오늘 또 레벨업 하죠. 그럼 오늘 쉬어간 하이닉스나 이런 것 쪽으로 다시 또 이해되셨죠? 계속 저글링 하는 겁니다. 지금 장은. 왜 지금 장은 그런 장이냐? 황소가 소는 소인데 다 큰 황소가 아니야. 조금 아직 기력 회복이 안 되는 황소야. 그동안 하락장 속에서 곰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아직은 완벽하게 기력 회복이 안 된 황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얘가 주구장창 가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하나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뭐만 보고 가면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박한삼의 주식과의 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저는 뭐를 산다고 그랬어요? 네, 이 장은 실적장이 아직 아니다. 금융장세라고 그랬죠. 금융장세의 가장 메커니즘의 핵심은 뭡니까? 환율과 금리예요. 환율과 금리. 자, 그러면 5월 달에 5월 3일 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우리나라는 오늘 동결했죠. 미국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0.25%. 동결 가능성 40%. 인상 가능성 60%. 6월 14일, 7월 26일 지금 저는 계속 지금 이걸 바라보고 주식을 산 거예요. 0.75씩 올리던 금리를 이제 0.25를 만약에 5월 달에 올리더라도 마지막이겠구나. 6월 달에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제가 했던 박한샘의 주식과의 방송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4월 3일 날 소풍보다 주식의 계절이다. 영수가, 영철아, 철수야, 지금 꽃 구경 갈 때냐? 2500포인트에서 꽃봉오리가 지금 피어나느냐 마느냐, 반도체, 낙폭과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이제 다 같이 수익률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1분기에는 그렇다 쳐요. 2분기에는 20%, 30% 수익률로 작년도에 까먹은 거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아직 숨이 차서 그래요. 예. 그렇게 베팅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수익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뿌려놨던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탄 사람은, 늦게 올라간 사람은 짧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연말연초에 뿌려놓으신 분들은 굵직굵직하게 먹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네. 저는 이번 연도에 딱 2개입니다. 1월달 연말연초에 LG전자, 그리고 LG디플,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LG전자와 기아차가 저의 메인 종목이었죠. 그리고 뭐예요?
2분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은 5개를 갖고 있습니다. 10%, 10%, 10%, 10%, 10%. 왜 보통 저 같으면 두 종목에 그냥 20%, 30% 이렇게 찍는데 왜 그러느냐? 누가 먼저 튈지 몰라. 바이오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강세장이라면,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라면 한 종목 딱 찍고 갖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론 이야기가 나와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000포인트 설레발 친다고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날짜로 보면 27회 방송인 3월 21일 화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네. 설레발 친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론 이야기 나온다. 5월 3일날 끝나면 그래가면서 사람들은 주가가 슈팅 나올 그런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그때 종목을 추격 매수하자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 회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익 회수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종목을 살 게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선생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어제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뭐 다 뭐를 갖고 있어도 수익이잖아요. 반도체를 갖고 있었든 자동차를 갖고 있든 바이오를 갖고 있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나 개별 종목 추천 못한다. 시가총액 1,000억 아래에 있는 거 물어봐도 여러분이 더 잘한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여러분보다. 뭐 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합주가지수에 맞게 시장의 대세 흐름에 맞게 변곡점에서 주식을 줄이고 혹은 바닥에서 변곡점이 나왔을 때 주식을 늘리고 강약 조절을 잘한다고 그랬죠. 주식을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라 과속 단속 구간 70km 이상 원포인트로 딱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구간 매집 그거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별 종목에 내 재산 1억인데 1,000만 원 베팅해가지고 100% 먹어서 1,000만 원 버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5천만 원 찍어서 거기서 20% 먹어서 1,000만 원 버는 게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을 살까요가 아니라 언제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100주 갖고 있는 걸 절반을 떨어내고 절반만 가져갈 건지 그리고 또 넘길 건지 다른 종목으로 계속 이걸 저글링 하는 단계인데 오늘은 5월 달에는 미국이 금리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실업자 지수라든가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경기 이게 IMF에서 발표한 잠정 성장률 1.5에서 2.5로 올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미국 시장은 보호무역 정책에 이건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33회입니다. 어제가 32회고 자, 잘 들으세요. 자동차 지금 야 그러면 뭐 잔치는 니들 것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종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들을 준비 되셨나요? 33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단 한 분이라도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종목 이야기 멈추겠습니다. 왜냐 이 방송은 여러분 겁니다. 아까 우리 회원분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LG화학 팔아야 되느냐 수익 실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1, 20% 산 게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50%씩 사시고 30%씩 사신 분들이에요. 돈 1억짜리 이게 아닙니다. 계좌가 10억짜리 계좌, 20억짜리 계좌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주식을 사라게도 못 사고 무서워가지고 현금 들고 있다가 보니까 진짜 방송에서 회원분들이 계속 반도체에서 수익 나고 바이오에서 수익 나니까 이분들도 뭔가 지금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주식을 큰돈 갖고 하신 분들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아주 두려움에 떨던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의 심리를 잘 안다고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을. 그래서 현금을 뭐 주식을 20억 30억 하던 분들이 10억씩 아직도 현금에 남아있는 거 그분들한테 제가 개별주 사라가면 사겠습니까? 안 사요 절대. SK이노베이션, LG화학 국제유가 폭등한 거 보이지 않냐? 6% 감산으로. 네. 2차전지에 대한 그리고 2차전지주들도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지주사잖아요. LG, 엔솔의 지주사 130조 원짜리 엔솔의 지주사 30조 원짜리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온도 배터리 상장하면 한 50조 되겠죠. 그것의 30조, 50, 40조, 40조, 50조 되겠죠. 그것의 지주자 SK이노베이션인데 사상 최대 실적인데 배터리에서 적자 나서 주가 계속 바닥이었잖아.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1년에 10%면 대만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아침에 빨대 꽂고 수익률 회수 타이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갖고 오늘 뭐 샀을까요? 당연히 기아차, 현대유아, 만도, 현대모비스를 샀습니다. 왜? 아침 모닝브리핑에 7시에서 7시 반, 7시 20분 사이에 방송할 때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올라온 이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가장 안전해 가면서 쉬운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견뎌냈잖아요. 이틀 만에 열렸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8%씩 폭등해 가면서 스탠앤푸 500 종목에서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D램 반도체 중심으로 폭등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얘들은 선도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하이닉스가 지난 3일간 자기들이 금요일 날 휴장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젯밤에 이틀간 누적된 것이 하이닉스가 그 사이에 10%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에. 그러니까 애들은 8%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 감산 약발에 받은 거죠. 이걸 보고 하이닉스가 움직이겠어요? 2% 이상 뜨면 무조건 때려야지. 수익 실현해야지. 아침에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제 미국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남들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뒤늦게 반도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캐터필러, 포드 컴퍼니가 움직였어요. 특히 포드 컴퍼니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자동차 미국이 이제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보호무역 미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이야 이제 막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가총액 3천조 원 마이크로소프트 2,500조 원 네. 그리고 예. 예, 보니까 채팅창이 한사랑님 약 먹을 시간이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나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오후에 에코프로 급락 한사랑님 제가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용납 안 한다고. 여러분들 손에 끼치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냐 지금 종목 이야기 하는데 예.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채팅창에서 다른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유튜브 개설해서 하시면 되죠. 왜 남의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저기 할 필요는, 그걸 하고 싶으면 본인 유튜브 개설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이미 주식을 갖고 수익을 나고 있는 90명을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소외된 한 10명.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명신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두 개 종목, 애플과 어제 하락한 애플, 알파벳, 구글, 과 더불어서 미국의 드디어 보호무역이 약발을 받는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메가팩토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거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포드자동차, GM자동차한테 사실 판정승을 한 거예요. 누가? 포드자동차하고 GM,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건너가야 되는 포드, GM, 현대차, 그 독일의 BMW, 미국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없으면 안 돼요. 현지 공장이. 요 회사들이 사실 판정승을 한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왜냐? 테슬라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테슬라 배터리는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 걸 갖다 씁니다.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원래 못 들어왔죠. 미국에. 왜? FTA를 안 맺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LG엔솔이나 SK온처럼 미국 현지 공장을 지으면 되지. 지으면 돼요.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걸려요. 그리고 완공을 해봐야 LG와 삼성 SDI와 SK온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29년까지 지금 계획한 공장을 지어봐야.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2025년도에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몇만 대분 배터리를 매년 공급할 수 있느냐? 440만 대. 1년에 440만 대분의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어요. 미국 공장만 갖고.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일본 배터리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는 2029년까지 그들이 계획한 대로면 19기가와트가 완성이 됩니다. 한국은 440기가와트인데 겨우 20만 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일본 같은 경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FTA도 안 맺었으니까 보조금을 못 받잖아. 그래서 일본 수정 IRA 법안은 일본 자동차 산업을 위한 정책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FTA 규정에 사실 어긋나잖아요. 유럽이 반발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거 종목 이야기 끝나면 제가 오늘 실적 발표한 에코프로 분석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실적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거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충격받으실 수도 있고 반대가 되셔서 충격받으실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포드나 이게 올랐다는 것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일단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더 상승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괜찮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은 원래 자동차 나라입니다. 도로를 완공하고 그 도로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철도, 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그 미국 곳곳을 운수로 누비고, 소위 뭐예요? 플랫폼이죠. 도로와 항만, 이런 플랫폼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 플랫폼을 각각 개인이 움직이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근데 현대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죠. 그 디지털의 플랫폼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버스. 그렇죠? 네. 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채팅하는 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이름 바꿨죠. 도로의 플랫폼에서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걸 자동차로 보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플랫폼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을 미국이 장악해서 세계 1위가 된 건데,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이 어제 애플이 맥북이 수요가 감소했어요. 맥북이 40% 정도 수요 감소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 감소가. 그래서 어제 애플 주가가 1.6% 빠졌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뭐 MX라든가 글래시스 폰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로 애플도 이제 건너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바퀴 달린 컴퓨터,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자, 그래서 애플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매출이 40% 감소했는데. 반도체 수요 감소한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노트북이 당연히 감소하니까. 자, 그런데 자동차는 올라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동안 보호무역, 중국의 CATL, 전기차의 본질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했던 2차전지 CATL 죽이기가 사실 시작된 지가 지금 한 1년 반 됐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못 견디고 미국에서 CATL이 멕시코 공장을 지어서 FTA를 맺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적성 국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로 지정된 나라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자동차 부품이나 충전기나 혹은 그 나라에서 공급된 2차전지, 휘토류나 2차전지 1차 물질이 들어간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고민 끝에 중국의 메가팩토리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 미국 본토배기 기업조차 못 견디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왜 건너가야 되느냐? 어차피 CATL 배터리 장착해서 지금 $10,000에 팔잖아요. 3년 있다가 중고차 가격으로 $5,000에 10만 달러가 $50,000로 나오죠. 테슬라 자동차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자동차 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값이 보조금을 못 받잖아. 중고차도 못 받아요. 중고차도 줘요. IRA 법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똑같은 중고차가 포드계가 있고 테슬라께 있어. 전기차야. 포드는 사면 보조금 배터리 받아. 중고차라도. 중고차 매매할 때. 테슬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중고차 값이 똥값 돼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동차 마치 커피 머신하고 똑같습니다. 커피 머신 여러분들 10만 원이죠. 비싼 게 30만 원이에요. 캡슐값 하나에 1,000원, 500원이에요. 머신값 그거 원가 안 되는 거 뿌려버립니다. 회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커피 머신을 사면 자기 회사 거 캡슐을 사야 되잖아. 마치 삼성 잉크젯 프린터기 10만 원에 사요. 프린터기. 근데 잉크젯 잉크 하나 가려면 3만 원이야. 검은색 3만 원, 파란색 3만 원. 그 잉크별로 살라고 딱 장착해 보니까 3개 사면 프린터기 새로 사는 거하고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요. 코닥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보면.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 렌즈 바꾸는 거죠. 카메라가 하고 렌즈 기본 장착이 100만 원인데 렌즈 하나 좋은 거 바꾸면 계속 렌즈 바꿔야 되는 60만 원, 70만 원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의 원리는. 테슬라는 그걸 꿰뚫어 보고 결국은 가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중고차 값이 미국에서 봐야 승산이 없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추가로 생산할 거 어차피 보조금 배터리를 다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 다 LG 거 갖다 쓰고 저기 갖다 낄 수 없다는 말이야. 테슬라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의 중요한 플랫폼, 원천적인 플랫폼인 자동차 시장에 씨알이 먹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사대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특히 미국 현지 공장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점이 약간 달라져야 돼요. 특히 그러한 종목 중에 화신이라든가 화신 아침에 벌써 슈팅이 나왔네요. 세종공업 자동차 중소형 부품 중에 미국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클러스트 거기 안에 엘레버메 주에서부터 조지아주 옆에 조지아주 기아차 엘레버메주 현대자동차 그 옆에 거길 가로지르는 89번 도로인가요? 그 도로를 타고 화신, 평화전공, 뭐 세종공업, 현대모비스, 현대의야, 만도 이렇게 쫙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도 현지화 공장이 따라가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벌써 화신 같은 종목은 이미 한번 해먹은 거고 그 다음에 세종공업 뒤늦게 움직이는 거고 현대의야 당연히 급등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드디어 굳혀가는 거예요. 초기 국면으로. IRA 법안은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IRA 법안은 보호무역 정책이에요. 내 울타리 안에 그동안 오픈된 문을 열어놨는데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싶다는 거지 이 플랫폼은. 그래서 중국 놈들 안 돼. FTA 맺은 국가들 통해서만 휘토리도 들여오고 들여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경험했잖아 미국은. 공급 부족 사태. 중국 애들 제품을 안 들어오게 하니까 공급 부족 사태로 물가가 인상이 되죠. 인플레이션. 배터리가 만약에 가격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또 촉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을 줄였지만 일본 거를 FTA를 안 맺었지만 특별하게 수정 IRA를 발언해서 들여오게 만들었죠.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괜찮은 거잖아요. 자, 현대의야, 만도, SL, 명신산업. 여러분들이 이번 4월 달에 나는 반도체에서도 수익 못 냈다. 이미 바이오도 올라왔다. 뭐 먹고 살 거예요?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벌써 수익률 차이가 20% 이상 차이 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상한가로 날아간 종목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슈팅이 쫙쫙 올라간 종목 있나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제 회원이 아니십니다. 누구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내 가족이다. 내 동생 계좌다. 내 누나 거다. 내 조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말씀드려요. 유튜브 방송이 무료니까 그냥 잘 나가면 이런 종목 던지면 어때? 올라가면 슈팅 나와서 상한가 가고 떨어지면 거래 정지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가총액 1000억 미만 빼, 적자 기업 빼, 내 동생이 먹어도 안전한 종목, 내 동생이 투자해도 괜찮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종목, 내 누나나 내 이모나 내 고모, 내 삼촌이 해도 괜찮은 종목, 내 조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이 장은 장기로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어차피 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지금 장이 절대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죠. 100년 역사의 스위스 CS 은행 망했죠. 스위스 역사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60조 원 적자 났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공황 때 30조 원 적자 났는데 이번에 2022년도에 160조 원가 적자 났습니다. 노르웨이 연금 훨씬 더 많은 적자 났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90조 원인가 적자 났죠. 그렇죠? 네, 적자 규모가 90조 원 가까이 적자 났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그 정도 규모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 세계적인 연기금이라든가 중앙은행에서 하는 돈들도 적자 규모가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욕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만 적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는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센세이셔널한 충격이 대공황이었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이죠. 네. 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금융정책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 있었는데 소위 얘기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그 금융 시스템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 뚫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로 발생하면 서브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는 작은 것들이 뚫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자 미국 국공채에 잘못 투자했던 것들이 뚫렸어요.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난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나 베어스턴스 사태처럼 주식에 투자했거나 수압, CDS에 투자한 게 아니라 미국 국공채에 투자했다고. 이 얘기가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단이 나면 그냥 사단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1930년 이후 가장 큰 대공황이 나오는 게 앞으로의 가능성이에요. 각별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말고 알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에서. 자, 그런 속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성공을 지금 거둔 것이 어제 자동차주들의 강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거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만 받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로 보면 미국은 자동차가 선도하죠. 미국은.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명신산업이라든가 SL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성우 하이텍 말고 아까 보셨던 세종공업이라든가 미국 공장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따라갔던 종목들을 가볍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순히 나는 종목을 얻어간다. 그분들은 저 아니어도 많습니다. 저 아니더라도 무수한 유튜브에서 실시간에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급등주. 이거 많단 말이에요. 한국정밀기계, 한진기공, 자, 원택 살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 누가 있을까요? DDMENF, 뷰노, 모트렉스 살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하면 쉽죠. 모트렉스는 좀 괜찮다. 네, 모트렉스 괜찮아요. 저런 거는. 자동차 쪽에 라인이 서 있잖아.
지금. 네. 디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거 디오. 헬스케어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디오. 자,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헬스케어가 움직였습니다. 세종 메디칼. 지난주부터 움직였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반도체, 바이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세종 메디칼, 그리고 지금 의료 헬스케어 종목들이 움직여요. 요게 지금 왜 움직이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진료 가능성이 의료계에서부터 나오고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격상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를 해보신 의사분들, 그리고 약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방전 내려주시고 한 약사분들, 이 90%가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회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료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이런 대형 종목, 바이오, 여기에 8, 90%를 했다면 10% 정도는, 10에서 20 정도는 개별 종목을 산다면 차라리 저런데 의료 헬스케어를 가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시대적 전진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보너스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12시니까. 네, 방송하다 보니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현대모비스, 세정공업, 네, 만도, 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잘 듣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대로 채팅창에 잘 협조도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 설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없겠죠. 야, 한번 너도 여기 친구야, 여기 와서 들어봐. 카톡으로 한번 캡처 떠가지고, 우리 거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이거 저기 캡처 떠가지고 복사하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혼자 보시면은 2022년도 크리스마스 때부터 11월 달부터 제가 했는데,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연말,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이번 연도는 딱 2번입니다. 연말 연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주가 폭락할 때, 그때 여러분들 옆에서 주식을 지금 팔 타이밍은 아니다. 심지어 나는 레버리지 갖고 인버스 갖고 있었는데, 인버스 30% 정리하고 저 연말에 주식 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그때 내가 나 LG전자, 기아자동차 샀다. 더 샀다. LG전자를 갖고 있던 거 더 사고, 네. 그리고 심지어 기아자동차 6만 원대에서 LG전자 못 산 분들한테 그때 더 샀다. 그리고 심지어 하이닉스도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세는 아니지만 매수 타이밍 말씀드린다. 그런 거 했던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카톡으로 같이 저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방송을 잘 경청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를 한 종목 드릴게요. 의료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진짜 좋은 회사인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뷰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뷰웍스라는 종목이 제가 2012년도에 종목장, 종합주가지수가 박스장으로 3년간 4년간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 종목을 제가 그때 12,000원, 13,000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저한테 수익을 26,000원으로 안겨준 종목이에요. 한 번에 먹고 두 번에 먹고 너무 빨리 팔았죠. 7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차 전지 분위기 전혀 부럽지 않은 종목이. 저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못 먹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발판을 마련해서 이제 그때 당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영진약품 이런 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한테는 정말 산삼과 같은 종목이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LG 디스플레이처럼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일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엑스레이.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 건너가시면 이렇게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뭐 소지품에 뭐 갖고 있나, 총 갖고 있는 놈, 뭐 갖고 있는 놈, 짐 같은 거 검사하는 거. 근데 이 뷰옥스라는 회사는 그 삼성그룹에서 나온 출신들이 만드는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의료 헬스케어 정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뒤에 필름이잖아요. 필름이 없어지고 소모품이죠. 디지털 엑스레이를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성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공항이라든가 움직이는 것을 엑스레이로 그대로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공항, 철도, 심지어 요즘은 군사용 장비, 기술력 인정받아서 그런 식으로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 헬스케어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네, 의료 헬스케어 정도. 뷰옥스라는 회사인데, 자, 잘 보세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회사가 일단은 안정성에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2022년도 2,300억 매출액, 1,600억에서 1,900억, 1,900억에서 2,300억, 20% 정도 성장합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290억, 340억, 2022년도 430억. 일단은 요즘은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같이 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서 벌어든 돈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세금 빼고, 이자 내고, 로얄티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금융 비용을 계산한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330억에서 265억. 당기순이익은 약간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요. 이게 본질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런데 이번 연도 2023년도는 지금 매출액도 일단 사상 최고 예상되지만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최대 예상돼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그동안 의료 헬스케어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봐요. 주가는 최근 10년 내 거의 최저점이네요. 74,000원에서 3만원. 코로나 때 45,000원까지 올라갔었죠. 16,000원짜리가. 그러니까 시세 분출이 많이 없었어요. 300%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도 300% 났는데 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는 의료 헬스케어 장비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의료 헬스케어 종목들이 있어요. 당뇨라든가. 자, 근데 아까 나는 좀 끼 있는 거 사고 싶다. 세종 메디칼. 근데 바닥에서 한번 안전하게 잘 사고 싶다. 뷰옥스 같은 종목. 디스플레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앞으로 애플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응용력이 있습니다. 3D라든가 의료 파트, 교육 파트 강점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초창기에 어수선했던 채팅창에서 제가 부탁드렸었던 거 너무 잘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좋은 방송 혼자 듣기는 어렵다, 친구랑 같이 듣자 해갖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늘어났어요. 거꾸로 회원분들이. 제가 감사해서.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 지금 자동차가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의 성공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올라오지만 포드, GM, 이런 애플의 빈자리, 알파벳 살짝 떨어지고 애플 떨어졌지만 자동차가 메꿔 나가죠. 테슬라가 중국으로 갔잖아. 메가팩토리 공장을.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이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괜찮지만 부품주들을 주목해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아직 손 안 탔어요. 아직 손 안 탔어요.
현대모비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얘 1% 상승이었죠? 지금 움직이잖아요. 세종공업. 예, 아직 손 안 탔어요. 이런 종목도. 아직. 명신산업. 아직 손 안 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자동차주, 보험무역 그걸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장이 움직인 걸 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든 사람이 다 큰 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주 하시는 분도 있고. 세종메디칼. 근데 얘는 좀 이미 올라왔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올라갈 때 보니까 확 후려치기 나오죠. 물량 뺏고 다시 가기인데 잔인합니다. 이렇게 밟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져도 조금씩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매매를 그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돼. 말 그대로 진짜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특집에서 보는 종목인데 여기 폭락 나올 때 딱 알아봤어요. 요거. 이 변동성 보세요. 이거. 얘는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100주 사야 되겠다. 30주, 20주, 30주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또 올라오면 또 절반 털어내고 수익 실현하고 쭉 뻗어나가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직 진짜 괜찮은 거, 아직 손 안 탄 거, 뷰옥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있어요. 자, 의료 헬스케어 종목이 됩니다. 한국이.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관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지수가 올라올 때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이런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종목들도 좋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대신에 뭐 5% 10% 1억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만 해야지 왕창 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대형 종목에서도 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4월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봤고요. 자, 오늘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발표가 있었느냐?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자, 준비되셨죠? 자,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하고 에코프로 움직임에 따라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주가가 아까 잠깐 출렁거렸어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음목 났다니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오늘 10시 15분인가 25분인가 30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수익 실현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오전 방송을 딱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폭락 아침에 급등 나오길래 주식 선물 때렸거든요. 에코프로 BM 어제도 상한가 가까이 치고 오늘 아침에 15% 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주식 선물이 없어요. LNF하고 에코프로 BM은 있는데. 그래서 30만 3천 원일 때 플러스 3%일 때 주식 선물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을. 자, 그런데 아침에 그리고 이제 29만 원 깨지고 28만 9천 원 갔는데 제가 수익 실현 안 했어요. 더 아래로 밀릴 줄 알고. 방송을 와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29만 원 깨졌을 때 수익 실현을 일단 두 번째 깨졌을 때 수익 실현을 오늘 파는 거 수익 실현했습니다. 주당 10,000원에서 13,000원. 자,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이제 딱 끄고 이제 오전 방송 마칩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회원분들이 잠깐만요. 얼마나 급하면 막 채팅창에 맞춤법이 다 틀려.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가 나왔다.
에코프로가. 그래서 에코프로 실적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안 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느냐? 원래 집값이 떨어질 때 강남 집값이 먼저 빠지지 않습니다. 10억에서 30억 된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격이 먼저 안 떨어져요.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3억에서 9억 된 분당, 판교, 평택, 일산, 평촌, 삼본, 의정부, 이 집값, 송도 이런 집값이 먼저 떨어집니다. 입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안 떨어져. 떨어져도 안 팔아. 사람들이. 왜? 돈이 많아. 그거 없어도 살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송도에 베팅한 사람. 올라가니까 10억에 산 사람. 3억짜리가 10억 됐는데. 의정부 베팅한 사람. 동탄에서 베팅한 사람은 그 돈이 1억만 빠져도 대출을 받거나 혹은 풀로 땡겨서 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빠져도 덜덜덜덜 떨어. 입세에 있는 바람에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막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안 움직여도 그 아래에 있는 첨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에코 LNF라든가 대장주가 아닌 것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움직였을 때도 그랬고 카카오가 움직였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셀트리온이나 옛날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때도 그랬습니다. 다 똑같아요. 원리는. 코로나 때 SK케미칼 폭등할 때 2만 원짜리 주식이 30만 원 갈 때 1년간 그때도 똑같잖아요. SK 바이오주 백신 관련주도 SK 바이오그룹주들 다 막 슈팅 나올 때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상한가 근데 마지막 끝물에서는 막 20% 폭락 나왔다 10% 폭등했다가 똑같습니다. 주변 종목들이 먼저 무너져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아침에 마이너스 8%, 7% 빠졌다가 지금 보합 마이너스 1%인데 이런 난리브루스들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이번 장에서 특이한 현상은 자, 잘 보세요.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BM이 대장인데 시가총액은 사실 에코프로 BM은 수동적입니다. 얘는 지주사고 얘는 사업부니까 에코프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뿐이에요. 시가총액 28조짜리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19조 원이에요. 지금 75만 원에. 에코프로 BM이 28조 8천억. 즉 에코프로가 20조 원. 에코프로 BM이 사실 30조 원이었어요. 아침에 시가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포스코 시가총액의 시가 아무리 에코프로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즉 신흥 귀족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광산을 갖고 있고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이길 수는 없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오늘 33조 9,500억 34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가 분석하십니까?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오늘 그럼 3천억 오늘 영업이익이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1,7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작년도보다 떨어졌어. 작년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일 때보다 떨어졌어. 주가는 5배 올랐는데 12만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아침에 올랐는데 적게는 7배. 많게는 그러니까 15만 원 기준하면 5배. 12만 5천 원 기준하면 7배가 올랐어요.
아침에 80만 원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29조 9천억, 30조. 포스코 홀딩스가 34조. 10% 차이밖에 안 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홀딩스보다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을까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뀔 수는 있어. 앞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호주의 원천 광물, 광산에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10년 전부터 포스코 홀딩스하고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80% 90% 수입해서 오는 원재료 물질. 그래 앞으로 이제 차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최우승자는 포스코예요, 사실. 음극물질, 양극물질이든. 그런데 그 포스코 홀딩스가 겨우 시가총액이 34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30조 원에 이르렀던 시가총액은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얘기. 누가? 포스코 홀딩스가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에코프로 실적, 그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를 보지만 사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가면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34조인데 에코프로 BM이 30조예요. 아침에 에코프로 BM이 폭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당장은 어렵다. 가더라도 잠깐 한번 찍고 바로 내려온다. 왜?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33조야. 얘가 30조야. 어제 장중 최고가 오늘. 거기를 그래서 자꾸 저항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가격은 누가 때리는 가격이야? 박한샘이 때리는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오신 구만님이나 지영님이 때리는 가격이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를 2차전지 한국의 중심으로 보는 뭐 조단위로 움직이는 ETF라든가 얘들이 보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34조밖에 안 되는데 연중 최고점인데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최고가예요. 에코프로만 최고가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죠. 철강 회사에서 지금 2차전지 소재 산업으로 원천 물질을 소유한 세계적인 회사로 포스코가 거듭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 주가예요. 12년 만에. 2010년도 이후, 12년도 이후에 40만 원이라는 가격을 포스코가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34조예요,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그런데 30조 원이었어요. 오늘 장중 최고가, 어제 최고가. 당연히 어제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조금 이제 이해됐다. 이게 1번인 거예요. 에코프로 실적이 2번, 2번, 그 다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지 못하는 한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정말 아주 뭐 획기적으로 5천억 정도에서 3천억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 자, 나는 이해됐다. 그분들은 55번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그러면 에코프로를 보시는 데서 시각을 봐서 상대편 패를, 즉 지금 포스코 홀딩스 패를 계속 봐줘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상.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에코프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실적 분석을 해봤을 때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첨보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즈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아닌 다른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에코프로 실적에 다 종속됩니다. 에코프로가 빠지면 다른 종목도 빠지게 되어 있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첨보,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후성. 솔버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솔 무슨 뭐 예. SKC 동박까지도 어쩌면 다 그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그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의 실적 잠정 실적인데 회사가 발표한 거니까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회사는 성장성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매출액 2조 500억. 2조 580억이니까 2조 600억이라고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1, 4분기.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6,800억 대비 3배나 늘어났어요. 순수하게 200% 증가. 굉장한 실적입니다. 어메이징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도 실적은 이미 그때 12만원, 11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80만원까지 왔잖아. 작년도 실적은 이미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던 12월 달. 그래서 1월 15일 정도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던 1월 중순경에 이미 이때 이미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4, 4분기 실적이 얼마예요? 2조 900억. 이 2조 900억이라는 실적이 이미 획기적으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3, 4분기 대비.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다 선반영됐어. 그러니까 이번 주가가 3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올라온 이거는 얘 실적이 지금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요. 마이너스 났잖아. 4, 4분기 대비. 즉 무슨 얘기냐면 어메이징한 실적은 이미 작년도 4, 4분기에 이미 나왔다고요. 6천억, 7천억, 8천억 나오던 실적이 2조 원이 4, 4분기 나온 거니까. 근데 그 2조 원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12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는 뭔가 1, 4분기 실적이 주가 선반영된 거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오히려 마이너스 났잖아요. 2조 원이라는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근 대비는 이미 주가는 치솟았는데 5배, 7배가. 매출액 마이너스 1.7% 감소. 삼성전자보다도 사실 더 위험해요, 지금은. 주가 수준으로 반영된 걸 보면. 영업이익 1790억. 엄청난 실망입니다. 마치 남자분들 그 있잖아 전통적인 패러디.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하였다. 그냥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코미디에 보니까 중대장은 귀관들에게 엄청난 실망했다. 하여튼 그 어떤 코미디 버전이 있는데 딱 그거야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1790억 원에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4, 4분기.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거의 모든 종목,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을 베팅할 때 반도체도 사실 오늘 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다이오드 애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돈이 일로 더 이상 안 쏠리니까. 자, 아까 보셨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봤던 실적입니다. 1,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됐어요? 4, 4분기 실적이죠, 아까. 에코프로에. 언제 발표됩니까? 12월 말일까지 실적을 집계해서 빠르면 1월 15일부터 늦으면 2월 15일까지 분기 실적은 발표 나오죠. 그렇지만 연간 실적은 더하기 60일 내로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나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되면 실적이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 여기가 1월 한 20일경 예상 실적이 나와요. 4, 4분기 실적이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죠. 파격적이었잖아요. 2조 원이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4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떨어져. 왜 떨어져요? 종합주가지수가 빠졌잖아. 근데 보니까 실적이 엄청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와요. 그 가격이 최대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죠. 폭발. 여기도 폭발이에요. 사실 이 거래량도. 평상시 거래량 대비 2배, 4배, 6배. 즉 매집 거래량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매집 거래량이 터졌어. 그리고 나서 그 거래량만큼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거래량만큼 터진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언제 터졌어요? 드디어 어제 터졌어요. 12만원, 15만원의 매집 거래량이었는데 80만원이 돌파한 어제 시점 전후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아침부터 절반이 터졌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이 거래량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어제. 평상시에 하루 종일 일어난 거래량이 11시에 이미 여기 돌파가 돼 있었다니까. 그리고 오늘 80만원 아침에 돌파 나왔죠. 실적은 그런데 여기서 7배가 올라왔어요. 12만원짜리가 지금 80만원. 15만원에 샀으면 5배. 거래량 터지고. 이 거래량이 앞으로 다시 매집 거래량, 매집했던 놈들이 때리는 거래량입니다. 주가 상승, 거래량 감소. 주가 상승, 거래량 감소. 매집 거래량 한번 터진 뒤로 처음 나오는 거래량이에요. 주가 상승, 거래량 폭등. 그 앞에서 없었던 게.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감소하죠. 왜 그럴까요? 매집을 끝내놨으니까 안 파는 거야. 잔챙이들만 샀다 팔았다 하니까 주가는 올라오는데 거래량 감소해. 산 놈이 꽉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산 놈이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한번 터졌잖아. 드디어 처음으로 12만원 일대 이후 처음으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주성이라든가 중소형 종목군들 다시 수급이 돈이 분산되는 바이오도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박한샘의 강의 1대1 과외 제목이 뭡니까? 4월 황소의 꿈이 현실화되는 바이오와 반도체잖아요. 이 종목들이 2차 전지만큼 실적 안 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뭐냐? 그냥 가격 매력인 거예요. 여기에 몰렸던 돈들이 이제 분산되는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장주는 2차 전지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2차 전지죠. 2년 전에는 카카오였어요. 3년 전에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SK케미칼이었어요. 5년 전에는 뭐 다른 바이오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다른 거였고, 20년 전에는 반도체였고, 삼성전자.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느끼시고, 대장주를 왜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와 바이오. 잘 포커스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저는 이렇게 해서 33번째 1대1 과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